우선 어제 올려드린 영상으로 불편함을 느끼신 분들께 사과를 드립니다. 왜 채널과 관련 없는 얘기를 하냐며 불편해하는 분들도 계셨고 실제로 구독 취소도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요, 제가 이걸 왜 하냐면요, 저도 부정선거는 말도 안 되는 음모론이라고만 생각을 했었는데요, 근데 하도 시끄러워서 찾아보니까 이거 진짜 음모론이라고밖에는 생각이 안 될 정도로 너무 이상한 내용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지금 막 너무 이슈가 많이 되잖아요. 그래서 도대체 뭐가 진실인지 제가 직접 확인을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지난 일주일 동안 선관위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1502개의 엑셀 파일을 다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이걸 하나하나 취합해가지고 정리를 하다 보니까 진짜 그 결과가 너무 말이 안 되고 너무 충격적이어가지고 이렇게 공유를 해드리는 거예요. 제가 애초에 이런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그 파일을 열어본 것도 아니고 그냥 저는 제가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 싶어서 그 파일들을 열어본 건데요. 이게 하나씩 열어보다 보니까 너무 이상해서 제가 지난 6번의 대선과 총선을 다 확인을 해봤는데 제가 열어보면서 진짜 손이 떨리더라고요. 조작의 증거로 보이는 게 너무 명확하게 보이잖아요. 근데 제가 이걸 그냥 있는 그대로 보여드린 건데 도대체 어떻게 이걸 보고도 저한테 왜 이런 영상을 올리냐, 구독 취소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건지 제가 진짜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었거든요. 근데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니까 일단 영상을 제대로 안 보신 것 같아요. 그냥 갑자기 부정선거 얘기하고 이러니까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게 이제 내가 믿고 지지했던 정당이 부정선거를 했다라는 게 사실로 드러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게 받아들이기 되게 어렵고 그 충격이 정말 클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또 들긴 하더라고요. 정치 성향이 없는 저도 너무 충격적이고 힘들거든요. 근데 내가 지지하는 정당이 이런 일을 했다는 걸 보면은 많이 힘드실 것 같긴 해요. 하지만 부정선거를 해서라도 내가 지지하는 정당이 정권을 잡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저는 그 생각은 틀렸습니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거 받아들이기가 정말 쉽지 않을 거라는 거는 잘 알겠어요. 근데 그렇다고 그냥 이렇게 외면해버리시면 안 되잖아요. 불편하시더라도, 많이 힘드시더라도 이 내용은 꼭 보셨으면 좋겠고요. 혹시라도 내용에 문제가 있으면은 그걸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어제 올려드린 영상에 반박하시는 내용들 중에서 제일 많았던 게 이 선거에서는 대수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영상으로 답변을 드릴게요. 이 선거에서 대수의 법칙이 이 사전투표와 본투표에서 대수의 법칙이 통하려면은 사실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어제 많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사전투표와 본투표의 무작위성과 독립성이 전제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전투표를 하든 본투표를 하든 그 결과가 차이가 없어야 된다라는 게 전제가 깔려야 되고, 다시 말하면 사전투표와 본투표의 조건부 확률이 독립적이어야 된다라는 건데요. 어제 이제 댓글에서 대부분 비슷하게 말씀해 주신 게 우리가 사전투표를 할지 본투표를 할지를 결정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상황이나 환경, 정치 성향, 연령, 지역, 성별 등 다양한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무작위적이지 않다. 그러므로 대수의 법칙은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하시던데요. 왜 이렇게 비슷한 답변이 맞나 했더니 그 선관위의 해명 영상에서 서울대 교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근데요, 여기에도 논리적 오류가 있어요. 그 교수님이 선거에는 무작위성이 없기 때문에 대수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결론을 내리셨는데요. 그러려면은 선거에는 무작위성이 없다라는 거를, 그러니까 사전투표와 본투표의 조건부 확률이 독립적이지 않다라는 거를 그거부터 증명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투표를 언제 하느냐, 사전에 하느냐 당일에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찍는 그 후보가 달라진다, 그 결과값이 달라진다라는 걸 증명하셔야 그 말씀이 맞는 거예요. 근데 그 중요한 거를 객관적인 근거 하나도 제시하지 않고 그냥 그렇기 때문에 대수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결론을 내리셨기 때문에 그 주장도 틀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조건부 확률이 독립적이어야만 대수의 법칙이 통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사실 저는 당연히 독립적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거를 제가 또 증명하라 그러면 객관적으로 증명하기는 쉽진 않은 문제여가지고 이 문제는
얘기는 일단 접어두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굳이 이런 대수의 법칙이 뭐 통하니 안 통하니 이런 얘기를 안 해도요. 어제 제가 올려드린 그 지난 13년 동안 치러진 3번의 대선과 3번의 총선 결과를 비교해보면 조작의 흔적이 너무 많이 보여서 뭐 여기에서 뭐 대수의 법칙을 굳이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지금 보고 계시는 이 18대 대선의 서울과 19대 대선을 비교해보면 너무 다르잖아요. 똑같은 서울인데, 똑같은 대선이고, 똑같은 선거구인데 이거야말로 선관위에서 해명을 하셔야 돼요. 아까 그 서울대 교수님이요. 이거를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분이 선거에서는 무작위성이 없기 때문에 대수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주장을 하셨는데 그럼 도대체 왜 18대 대선에서는 서울만 무작위성이 보이고 대수의 법칙을 따르는지 그리고 이 6번의 선거에서 도대체 왜 광주와 전라도만 무작위성을 보이고 대수의 법칙을 따르는 경우가 많은 건지 이거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저는 이거는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 설명해 주시면 제가 이거 제 주장이 다 틀렸다라고 제가 더 열심히 말씀드릴게요. 아무튼 그래서 제가 이런 영상을 올리는 거예요. 이거 너무 명확하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지금 정치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도대체 어디에 정치 얘기가 있어요? 부정선거를 하면 안 된다는 게 정치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제가 지난 3번의 대선과 3번의 총선에서 조작의 흔적이 너무너무 명확하게 보여서 그냥 그거를 있는 그대로 그 선관위 사이트에서 있는 그대로 직접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여러분한테 그냥 이렇게 형태만 조금 바꿔서 보여드리는 거잖아요. 이게 진짜 너무 믿기 어려운 그야말로 진짜 음모론 같은 얘기라서 그래서 선관위 사이트에서 파일을 다운로드 받는 방법도 다 알려드리고 그리고 제가 이거 취합한 파일하고 다운로드 받은 원본 파일까지 다 올려드렸잖아요. 여기에 도대체 무슨 정치적인 의견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정치적인 문제로 보니까 그렇게 보이시는 것 같은데 이 문제는요, 이 부정선거 문제는 정치적인 문제로, 그러니까 정치적인 입장을 갖고 보시면은 저는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너무 중요한 문제라서 이거 너무 중요한 문제잖아요. 근데 이 지금 선관위에서 받은 데이터에 진짜 조작의 흔적이 이렇게 많이 보이는데 이게 너무 심각한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올리는 거니까 아니 지난 6번의 주요 선거에 다 조작이 있는 것 같아서 올려드렸는데 어떻게 이걸 저한테 뭐라고 하실 수 있는 건지 제가 진짜 좀 모르겠습니다. 진짜 아무튼 저는 그래요. 이것만큼은 물러서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것만큼은 행동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거 진짜 공유 좀 많이 해주세요. 제 이 유튜브 영상 공유 안 해도 되고요. 제가 올려드린 뭐 자료, 영상 다 제가 고정 댓글에 올려드릴 테니까 이거 그냥 막 갖다가 막 쓰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공유를 좀 해주시고 이제 언젠가부터 우리나라가 막 자꾸만 둘로 쪼개지는 것 같은 제가 어릴 때 분명히 안 그랬는데 이게 막 그러더니 지금 완전 극에 달해가지고 지금 또 이거 선거 가지고도 그러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그럴 문제인가요? 진짜 이 문제만큼은 제발 좀 모두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어제 올려주시는 그 댓글들에 답변을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제가 올려드린 자료를 이렇게 보여드리는 게 좀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어제 올려드렸던 그 6번의 선거를 제가 시간 순서대로 이렇게 올려드린 부분을 지금부터 다시 똑같이 올려드릴게요. 이게 중복되긴 하지만 이게 답변 드리려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올리고 제가 타임라인 놔둘 테니까 여러분이 꼭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부탁드릴게요. 이 데이터를 보실 때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 첫 번째가 요거예요. 사전투표와 당일투표의 차이를 보시는데 그 차이가 어느 쪽에 치우쳐져 있는지 아닌지 그 분포를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당일투표 대비 사전투표가 국민의힘이 높은 투표구도 있고 민주당이 높은 투표구도 있고 자연스러워 보이죠. 근데 만약에 이 분포가 특정 정당으로만 많이 몰려 있으면 그거는 좀 이상하게 생각해 보는 게 합리적이죠. 그리고 제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게 2가지라 그랬는데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본투표 대비 사전투표의 차이에 지금 분포를 봤는데요. 그 분포 말고 그 차이의 정도의 크기, 이 숫자의 크기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3% 높고 7% 높고 1% 높고 7% 높고 5% 높고 2% 높고 7% 높고 뭐 요 정도 수준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18대 대선의 서울 같은 경우는 숫자가 이렇게 많이 나와봐야 7, 8% 보통은 1%에서 5% 이내에서 나오는데요. 이게 좀 자연스러워 보이죠? 왜냐면 이 차이가 크게 나려면은 사전투표를 하는 사람들과 본투표를 하는 사람들의 정치적인 성향 차이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 차이가 크면 클수록 이 숫자가 높게 나올 거예요. 근데 그런 차이가 날 이유를 잘 모르겠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렇게 숫자가 낮게 나오는 게 자연스러워 보이고, 만약에 이 숫자들이 커진다면 반드시 그 이유가 존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숫자가 크지 않게 나온다. 아무튼 그래서 이 숫자의 크기를 주의 깊게 봐야 되는데, 이게 쭉 보다 보면 숫자가 눈에 잘 안 들어와요. 그래서 이 옆에 이렇게 막대로 표시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숫자가 작은 거는 1이 하나 있고, 숫자가 커질수록 1이 많아져요. 그리고 4% 미만인 거는 이렇게 보라색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정상적인 선거일수록 여기 차이에 보라색이 나와야 되고, 그리고 본투표와 사전투표의 득표율 차이의 분포가 균일하게 나와야 됩니다. 이 두 가지를 주의 깊게 보셔야 돼요.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여러분이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 게 이 분포가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이 숫자의 크기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시기에 따라서 각 선거별로 차이가 어떻게 나는지, 그리고 지역별로 차이가 어떻게 나는지,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6개의 선거를 시간 순서대로 보여드릴게요. 먼저 2012년에 치러진 18대 대선입니다. 이게 18대 대선입니다. 강원도부터 시작해서 가나다 순으로 순서대로 쭉 볼게요. 제가 아까 이거 두 가지를 주의해서 보셔야 된다 그랬잖아요. 첫 번째는 이 색깔 분포가 어떻게 되는지, 본투표 대비 사전투표가 높은 쪽으로 이제 색칠이 되는데, 지금 보시면은 전부 다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다 민주당 쪽으로만 몰려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봐야 되는 게 이 숫자의 크기라 그랬죠. 근데 지금 보시면은 숫자의 크기가 10% 밑으로 나오는 게 거의 없습니다. 4% 이하는 아예 없고요. 전반적으로 숫자가 굉장히 높다. 그리고 한쪽으로 쏠려 있다. 지금 민주당 쪽으로 쏠려 있는 거 보실 수 있죠. 쭉 내려보면은 경기도에 들어가면 갑자기 좀 달라져요. 경기도로 들어오면 이 숫자가 갑자기 되게 많이 줄어듭니다. 경기도에서는 국내 부재자 투표의 이 숫자가 굉장히 작고요. 그리고 이 국내 부재자 투표의 숫자가 민주당 쪽으로 좀 쏠려 있긴 한데, 그래도 국힘 쪽으로도 한 번씩 나와주고 있죠. 예. 그리고 옆에 보면은 이 차이가 4% 이하인 경우에 이렇게 보라색으로 표시되고 있는데, 그게 되게 많죠. 쭉 내려보면 경기도는 전반적으로 비슷하다. 요 몇 개, 지금 보면은 양주, 양평, 여주, 연천, 요 정도는 조금 또 이상하죠. 다시 더 내려볼게요. 그 다음에 경상남도로 내려오면 이 숫자가 갑자기 굉장히 커지면서 이번에도 또 민주당 쪽으로 다 쏠려요. 방금 경기도도 민주당 쪽으로 많이 쏠렸었고, 경상도 전반적으로 그렇고요. 창원, 진해구 빼고 그렇죠. 경상북도도 똑같죠. 심하네요. 근데 이제 광주로 넘어오면 이게 좀 달라집니다. 광주로 넘어오면 숫자는 뭐 요 정도, 좀 작은 편이고 많이 작아졌고, 근데 여기는 조금 뭔가 이상하죠. 지금 다른 지역에서는 전부 다 민주당 쪽으로 쏠렸는데, 여기에서는 왜 국힘 쪽으로만 이렇게 쏠린 건지, 그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일단 넘어갈게요. 뭐 제가 다 정확하게 분석을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근데 뭔가 여기에도 특정한 어떤 이유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렇게 다 쏠려 있는 걸로 봐서. 아니면 뭐 우연히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대구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숫자가 꽤 높은 편으로 나오고 있고요. 대전으로 가면 숫자가 조금 작아지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민주당 쪽으로 다 쏠려 있고, 부산도 다 쏠려 있고요. 숫자도 꽤 큰 편이죠. 그 다음에 서울로 오면 서울은 지금까지 봤던 다른 지역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지금 보면은 이 분포가 랜덤하게 좌우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이 숫자도 굉장히 작게 나오고 있고요. 4% 이하인 이 보라색도 굉장히 많죠. 서울은 뭔가 많이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그 다음에 세종은 이렇고요. 울산도 이렇습니다. 다 비슷하죠. 인천도 전반적으로 왼쪽으로 많이 쏠렸는데, 여기는 그래도 그 정도가 조금은 약하다. 그 숫자가 조금은 작다.
그리고 전라도로 가면 이거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이번에도 아까 광주처럼 이상하게 국힘으로 쏠리는데 그 숫자가 꽤 커요. 그죠? 이게 자연스러워 보이지 않는데, 왜 전라도는 이렇게 반대로 됐는지 뭔가 모르겠습니다. 이거 그냥 제 뇌피셜이지만 뭔가 실수를 한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밖에 안 드네요, 저는. 네, 잘 모르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전라북도도 마찬가지고요. 굉장히 이상하죠? 왜 제가 이렇게 이상하게 생각하는지는, 제가 오늘 6개의 선거를 보여드릴 거잖아요. 근데 요거 18대 대선만 빼고는 나머지는 광주와 전라도가 이렇지 않거든요. 그리고 지금 18대 대선에서도 광주와 전라도만 빼고는 전부 다 민주당으로 치우쳐져 있는데, 근데 광주와 전라도만 국힘으로 치우쳐져 있는 게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자꾸 이상하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자, 이어서 제주도 보면은 뭐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숫자가 작은 편은 아니다. 그 다음에 충청도는 전반적으로 왼쪽으로 쏠려 있다. 그죠? 보라색도 몇 개 없다. 예, 여기까지 18대 대선이었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2016년에 치러진 20대 총선을 볼게요. 2016년에 치러진 20대 총선이고요. 강원도부터 보면은 일단 민주당으로 쏠려 있죠. 분포가 민주당으로 쏠려 있고 숫자의 크기도 꽤 커요. 거의 평균 10%가 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4% 미만이 여기 하나 있긴 한데 별로 없어요. 경기도로 오면은 쏠림이 좀 있는데, 근데 그래도 간간히 국힘이 나오기도 하고 숫자도 좀 작아지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도도 좀 이상하긴 하지만 그 정도의 차이가 강원도에 비하면 조금 적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지금 경기도고요. 그 다음에 쭉 내려서 경상남도를 보면은, 경상남도는 모르겠습니다. 좀 애매한 것 같아요. 그래도 4% 미만인 게 간간히 나오고 분포가 지금 국힘이 2개가 있긴 한데 경상도도 거의 민주당으로 쏠려 있는 걸로 봐서 이쪽도 약간 자연스럽지 못해 보이죠. 경상북도도 비슷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광주로 넘어가면, 광주는 지금 보면은 일단 이 차이가 거의 다 보라색이 켜졌죠. 거의 다 4% 미만으로 차이가 나고, 지금 국민의힘 쪽으로 좀 더 쏠려 있긴 한데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는 뭐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대구를 보면은 다시 민주당으로 쭉 쏠려 있죠. 그리고 숫자도 굉장히 커졌습니다. 보라색이 켜지는 게 많지 않고, 대전은 그래도 숫자가 보라색이 켜지는 게 몇 개 있고요. 근데 전반적으로 왼쪽으로 쏠려 있다. 지금 부산도 민주당 쪽으로 많이 쏠려 있고 숫자도 조금 작아진 것 같긴 합니다만 4% 미만이 그렇게 많진 않죠. 애매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서울도 지금 전부 다 민주당 쪽으로 쏠려 있고요. 4% 미만인 게 그래도 간간히 나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조작을 했다면 조작을 아주 심하게 한 것 같진 않다. 그러니까 5% 정도, 평균 5% 정도 차이가 나게 이렇게 좀 조작을 했다면 그렇게 한 게 아닌가. 요 데이터를 보면 그렇게 보여집니다. 제가 조작을 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데 이 데이터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서울도 숫자가 크진 않지만 전반적으로 민주당 쪽으로 쏠려 있다라는 걸 볼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간간히 국힘이 더 높은 곳도 나오는 거고요. 이렇게 쭉 보면은 뭐 전반적으로 좀 비슷합니다. 지금 인천도 지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전라도 나오는데요. 전라도로 오면은 보라색이 좀 더 많아지고 분포도 좀 더 좌우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죠? 골고루 분포가 되는 것 같죠? 그래서 전라도는 뭔가 자연스러워 보인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충청도는 다시 민주당 쪽으로 쏠리고 보라색이 전라도에 비하면 많이 줄어들었죠? 네, 숫자가 많이 커졌어요. 여기까지입니다. 이게 2016년에 치러진 20대 총선이에요. 이제 2017년 19대 대선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이게 19대 대선입니다. 똑같이 강원도부터 쭉 내리면서 볼게요. 지금 강원도 보시면은 민주당으로 완전히 쏠려 있고 숫자도 굉장히 커졌습니다. 그죠? 그리고 지금 경기도도 전부 다 민주당으로 쏠려 있고 숫자도 꽤 커졌다. 강원도에 비하면 좀 작죠.
쭉 내리면은 근데 숫자가 이전 선거 2012년, 2016년 선거에 비하면 숫자가 굉장히 커졌다. 뭔가 과감해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 다음에 광주로 넘어오면 광주는 분포는 거의 왼쪽으로 쏠려 있긴 한데 민주당 쪽으로. 근데 그 숫자가 뭐 너무 작아서 거의 뭐 이거는 뭐 이상하지 않다. 지금 4% 미만이 다 켜져 있죠.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한쪽으로만 쏠리는 거는 조금은 이상하긴 한 것 같습니다. 이게 자연스럽지 못한 것 같은데, 근데 이게 뭐 그렇게 불가능할 정도의 이상한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광주는 이렇고 다시 대구로 넘어오면은 숫자가 굉장히 커지고 마찬가지로 다 민주당으로 쏠려 있죠. 그 다음에 대전도 그렇고요, 부산도 그렇고, 서울도 그렇고. 그 다음에 세종도 그렇고요, 인천도 그렇고. 그러다가 전라도로 넘어오면은 다시 숫자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면서 좌우 분포가 조금 생기긴 하는데 그래도 왼쪽으로 조금 쏠리는 게 조금 이상하긴 하죠. 조금 더 골고루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이런 데는 좀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 같고요. 전라북도로 넘어와도 마찬가지로 뭐 자연스러워 보이게 나오죠. 그 다음에 제주도로 넘어오면 다시 민주당 쪽으로 완전히 쏠리기 시작하면서 숫자도 커집니다. 네, 여기까지고요. 그 다음은 2020년에 치러진 21대 총선입니다. 강원도부터 똑같이 볼게요. 지금 보시면 분포는 민주당으로 쏠려 있고요. 그죠? 근데 숫자는 방금 2017년 대선에 비하면 조금 작아진 것 같긴 해요. 근데 여전히 4% 미만 차이 나는 거는, 그러니까 보라색 불은 안 켜지죠. 그래서 이렇게 차이가 난다. 쭉 내려 볼게요. 그 다음에 경기도 지났고요. 경상남도 다 비슷하고요. 경상북도 다 비슷하고요. 그 다음에 광주가 나오면 또 이렇게 4% 미만인 곳이 많아지고, 그러니까 숫자가 작아지고 분포도 왔다 갔다 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다시 광주가 끝나면 똑같이 민주당으로 분포가 쏠리고 숫자도 커진다. 대전 마찬가지고요. 부산 마찬가지고요. 서울 비슷하죠. 너무 이상합니다. 세종, 울산, 인천 다 비슷해요. 근데 전라도가 나오면 다시 다 이렇게 숫자가 작아지고 분포도 골고루. 전라북도도 마찬가지고요. 자, 충청도로 넘어오면 다시 민주당으로 쏠리고 숫자도 커졌습니다. 충청북도 마찬가지고요. 여기까지가 2020년에 21대 총선입니다. 그 다음에 20대 대선을 볼게요. 이게 2022년에 치러진 20대 대선이고요. 이것도 강원도부터 순서대로 볼게요. 이번에도 민주당으로 많이 쏠려 있죠. 그리고 숫자는 아까 2017년, 2020년에 비하면 조금 작아진 것 같긴 해요. 그죠? 숫자가 전반적으로. 하지만 4% 미만이 잘 안 나온다. 간간히 나오죠. 아까는 안 나오는 경우도 있었는데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는 간간히 나오고 있고요. 하지만 전부 다 왼쪽으로 쏠려 있다. 경상남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이게 2022년 선거인데 이거를 아까 보여드린 2020년 총선이나 2017년 대선하고 비교해보면 전반적으로 숫자가 좀 작아진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 조금 조심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경상북도 넘어오면은 이렇게 숫자가 많이 작아졌어요. 하지만 역시 민주당 쪽으로 많이 치우쳐져 있죠. 숫자가 많이 작아졌죠. 근데 광주로 넘어오면 다시 이렇게 분포가 좀 골고루 퍼지면서 약간은 민주당에 쏠려 있긴 하지만 그래도 좀 골고루 퍼지면서 숫자는 매우 작아졌다. 대구로 넘어오면 다시 민주당 쪽으로 다 쏠려 있고 숫자는 이전 선거에 비하면 좀 작아진 걸 볼 수 있죠. 대전 비슷하고요.
부산 비슷하고요. 서울 뭐 비슷하죠. 근데 잘 보시면요, 관내 사전투표와 관외 사전투표의 이 숫자가 계속 비슷한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게 너무 이상하지 않나요? 이런 것도 너무 이상합니다. 자, 울산 지나가고요. 자, 전라남도 들어오면 다시 숫자가 작아지고 분포가 고르게 퍼집니다. 전라북도 마찬가지로 숫자가 작아지고 고르게 퍼지죠, 분포가. 자, 제주도 넘어오면 다시 민주당으로 쏠리고, 충청도 마찬가지고요. 충청북도. 이게 20대 대선이었고요. 마지막으로 2024년에 22대 총선을 볼게요. 자, 2024년에 치러진 22대 총선입니다. 마찬가지로 강원도부터 순서대로 볼게요. 이번에도 전부 다 민주당으로 쏠려 있어요. 근데 숫자는 방금 보신 20대 대선보다는 또 살짝 높아졌죠? 아까는 경기도에서는 보라색이 조금씩 켜졌는데, 지금은 경기도에서도 보라색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숫자가 굉장히 비슷하다. 그죠? 각 투표구별로 숫자가 매우 비슷하다. 이걸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자, 경상도입니다. 똑같죠? 자, 경상북도 똑같고. 자, 광주로 넘어오면 이번에도 광주는 숫자가 작아요. 분포는 민주당 쪽으로 쏠리긴 하는데 숫자가 작습니다. 자, 대구로 넘어오면 다시 이렇게 되는데, 대구 달서구는 웬일인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된 건지 모르겠고, 대구 달서구와 동구 군익은 갑을은 지금 뭔가 좀 자연스럽게 나온 것 같죠? 여기를 제외하면 수성구도 그렇고요. 여기를 제외하면 나머지는 또 일관되게 민주당 우세로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는 숫자도 작게 나왔으니까요. 차이도. 그 다음에 대전 보시면 마찬가지로 분포가 민주당으로 다 쏠려 있고 숫자도 굉장히 큽니다. 여기 부산도 마찬가지고요. 서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이 많이 높아졌어요. 숫자가 아까 보신 것들 역대 선거에 비해서 많이 과감해졌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숫자가 다 비슷비슷하죠. 자, 울산 마찬가지고요. 인천 비슷합니다. 자, 전라도로 넘어오면 다시 숫자가 작아지고 분포도 민주당으로 조금 치우친 면은 있습니다만 그래도 치우쳐 있네요. 예. 치우쳐 있다고 봐야겠죠. 그 다음에 제주도로 넘어오면 다시 민주당으로 완전히 치우쳐져 있고 숫자도 굉장히 커졌습니다. 충청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지금 6개 선거 결과를 다 봤는데요. 어떻게 보이시나요? 저는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 보면서 너무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사실 이 결과만 놓고 보면 이거는 저는 조작이 있지 않고서는 가능한 결과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렇게 조작을 한다는 거는 사실 좀 음모론 같지만 배후에 되게 어떤 큰 세력이 당연히 있어야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사실 좀 정리하면서 좀 무서운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거를 공개하면 괜찮을까?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이게 너무 큰 일이어서 무슨 사회적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제가 너무 좀 과한 생각을 하는 걸지도 모르고요. 여러분들도 보시면 느끼는 게 다 다르실 테니까 여러분 보시기에는 좀 어떠신지 같이 좀 이야기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정치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요. 다만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제도들을 만들어주는 사람들을 뽑는 선거잖아요. 근데 그 선거가 조작이 된다면 그거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이 돼서
이렇게 영상을 올리기로 한 거니까 오늘 영상은 공유를 좀 해주시고요. 오늘 제가 보여드린 모든 자료와 이 영상의 원본 파일까지 다 고정 댓글에 링크에 올려드릴 테니까요. 이거 뭐 편집해서 쓰셔도 되고요. 출처 안 밝혀도 되고요. 상업적으로 쓰셔도 괜찮으니까요. 부디 공유를 좀 많이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